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들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내성이 생겼는지 그래 그거 문제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관심 밖으로 돌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벌어들이고 없는 사람들은 더 빈곤해지고 하는 것 정도로 알고 치우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지만 양극화라는 걸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는 데 포인트를 두기보다 중간이 없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 좀 더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30대 직장인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사고 싶은 거 사고 몇 년마다 한 번씩은 가족들하고 가까운 나라에 해외여행 정도는 가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학계에서 말하는 중산층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길동 씨는 스스로 중간 정도 되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회사도 좀 어렵고 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몰래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홍길동 씨는 남들보다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대단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닌 거 스스로 잘 알아서 지금하고 비슷한 조건만 된다면 회사를 옮길 생각인데요. 물론 조건 좀 더 좋으면 땡큐겠죠. 근데 예전 같으면 지금하고 비슷한 연봉에 비슷한 근무 조건으로 뽑는 데가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모집하는 회사들의 근무 조건이 극과 극인 겁니다. 사람 뽑는 곳은 많은데 원서를 넣어볼 만한 데는 없는 상황인 건데요. 조건 좋은 대기업이야 여러 번 넣어봤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서 비슷한 조건의 이직 생각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직을 하려면 희망 연봉을 지금 수준보다 아예 낮추거나 현재 연봉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비전 없는 일, 2교대 혹은 장거리 출퇴근이나 격오지 파견 근무 같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홍길동 씨는 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답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홍길동 씨는 일단 지금 있는 곳에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고 생각을 하면서 대기업 모집될 때마다 원서만 넣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못 느끼고는 있지만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혹은 겪을 수도 있는 아주 흔한 일자리 양극화의 신호들이죠. 지금은 적당한 중간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 지금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양극화된 일자리 중에 하나에 합류를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아마 조건이 안 좋은 일자리겠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질수록 양극화는 좀 더 심해질 겁니다. 양극화가 소득 하위 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런 예를 들어봤는데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전세 가격 급등하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나 도시 외곽으로 점점 밀려나가면서 출퇴근의 한계로 놓치게 되는 기회 이런 것들이 평범한 삶을 사는 중간계층의 수를 점점 줄이게 되는 양극화의 조짐인 거죠. 우리나라가 당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 참 많은데요. 대다수의 중간계층의 사람들은 상위계층이 아닌 하위계층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하위계층이 많아질수록 근로 여건은 점점 나빠지게 되고 국가 전체 소비도 위축이 됩니다. 소비 위축은 일자리도 줄이면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요. 빈곤층 수가 늘어나면서 슬럼가 역시도 커지고 많아집니다. 당연히 범죄율 증가나 치안 공백 지역 증가는 세트로 따라오는 거고요. 정치적으로도 많아진 빈곤층을 상대로 한 선심성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고요. 정치 성향 자체도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도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양극화가 이런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양극화의 현실적인 걱정은 점점 희망과 의지를 잃어가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양극화 이야기하다가 왜 생뚱맞게 희망이라는 말을 꺼내냐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양극화를 하위와 상위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분리된다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머무는 중간이 없어지는데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 중간이 차지하는 역할을 목표의 개념으로 보면 의미가 큰데요. 하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상위에 올라서는 건 달성을 하지 못하는 꿈일 뿐이지만 평범한 중간층으로 가는 건 현실적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희망 덕분에 의지도 생기는 거고요. 중간에 도달하면 중상위 혹은 상위로 갈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중간이라는 게 큰 계율을 건널 수 있는 희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중간이 많아지고 탄탄할수록 징검다리 바위 사이의 간격은 더 좁아져서 더 쉽게 다음 단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희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이 점점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개울을 건널 의지를 상실해 버리는 건데요. 소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의 소형 평수 아파트, 이건 주거 목표의 첫 번째 징검다리인데 서울에는 이거 평범한 직장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사실상 힘들죠. 그리고 취업, 대기업 안 가더라도 회사는 작지만 안정되게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 이것도 취업의 첫 번째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대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심각해지면서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찾기가 더 힘들죠. 살 수 있는 주택도 갈 수 있는 일자리도 양극화로 점점 사라져 버리면서 현실 가능한 목표들도 같이 사라지고 당장은 달성하기 어려운 너무 멀리 있는 선택지들만 남게 되는데요. 이러니까 평범한 청년층, 신혼부부, 취준생들이 현실적인 희망도 못 가지고 의지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투기와 도박에 빠진 학생, 직장인이 괜히 늘어난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밟고 건너갈 중간에 징검다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한 방에 점프해서 성공해서 인생 역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보고 소확행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몇 년 전부터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실한 행복인데요. 주택 구입이나 취업처럼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행복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예를 들면 사고 싶었던 거 사는 거, 먹고 싶었던 거 먹으면 큰 행복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느낀다는 건데요. 소소한 행복도 소중하지만 희망과 의지가 재산인 청년층에서 소확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는 점에서 씁쓸하기도 하고, 주택 구입이나 취업같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것들이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이 되어버린 것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이 양극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문제보다 양극화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목표를 삼을 수 있는 성취 가능한 중간에 있는 선택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열등감, 시기와 질투 같은 나쁜 감정마저도 오기와 의지로 바꿔버리는 게 희망이라는 대단한 녀석인데, 양극화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가 된다는 점에서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에 우중충한 이야기해서 죄송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